아마 뭐 앞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분명히 쉬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수업하면서 야 이게 왜 기본 정석에 왜 이 정도의 난이도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냥 단원 자체가 좀 쉬운 단어는 아니다 라는 거를 미리 좀 계속 강조를 좀 할게요.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강조를 좀 하고 그러면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를 했는데 오늘 하는 거는 그냥 더 확장시키는 거야. 3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가 되느냐, 그리고 4차 방정식은 또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단원의 이름인데 우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합해서 고차 방정식이라고 그냥 불러요. 고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3차 이상의 방정식을 말해. 그리하여 오늘 배우는 거는 이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그리고 나서 플러스 3차 방정식의 근, 계수와의 관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주제를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이미 우리가 배웠거든. 인수분해 할 때 그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인수분해를 방정식으로 바꾼 거가 그냥 고차 방정식이야. 거의 대동소이하거든. 그래서 인수분해만 좀 잘하면 방정식은 그나마 약간 쉽게 갈 수 있는데 아마 고차 방정식 또는 고차식의 인수분해, 3차, 4차 인수분해가 조금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힘든 파트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3차식의 인수분해, 3차식의 인수분해 또는 곱셈 정리에서 배웠던 것들은 식이 딱 두 가지거든. 3차 방정식에서는 3차 식이겠죠. 이거잖아요. x 더하기 y의 세제곱을 전개를 해보자고. 곱셈 정리. 얘를 전개해주면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더하기 y세제곱인 건 알고 있고, 그쵸? 이게 마이너스라면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면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었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전개식 x 플러스 y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은 전개하면 뭐가 된다?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부호가 반대가 되는 x 마이너스 y,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제곱이죠. 그럼 요놈은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인데, 그럼 거꾸로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를 우리는 인수분해다라고 했었고, 방정식은 우변이 0인 식이야. 그러니까 이 값 이꼴 0이다, 이 값 이꼴 0이다. 그러면 결국 얘가 0이라는 얘기구나로 바꿔주는 게 방정식이라고. 자, 지금 이제 하는 주제는 뭐냐면 3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럼 3차 방정식, 방정식은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한다면 3차 방정식의 유형은 두 가지예요. 3차 방정식의 유형은 두 가지야. 간단해.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3차 방정식. 그런데 3차 방정식에 인수분해가 되는 꼴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 형태이거나 이 형태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거든. 그럼 이 두 가지씩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얘는 같은 식이니까 두 가지씩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풀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첫 번째가 결국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죠. 공식으로 되는 경우를 말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알고 있는 공식이 아니라면
알고 있는 공식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 걔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야. 조립제법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런데 모든 3차 방정식은 항상 그 식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거든. x-알파 곱하기 gx 이꼴 빵의 꼴로 변형이 가능해요. 모든 3차 방정식은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gx는 몇 차식이란 얘기야? 2차식이란 얘기죠? 3차식 이렇게 바꿨으니까 그럼 이 gx는 어떻게 구한다? 조립제법으로 구한다는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 3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인수를 찾으면 돼. 인수를 찾으면 되는데 그 인수를 몇 개만 찾으면 된다야?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2차식 만들면 그 2차식은 어쨌든 근해 공식을 통하든 또는 2차식은 인수분해하든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 볼 거고요. 그게 12-1번 문제입니다. 12-1번 문제야.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이론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거듭 말하지만 3차 방정식은 딱 두 가지야. 인수분해가 공식을 통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관점인 거고, 따라서 12-1번에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묶어주세요. 12-1에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를 묶어주고요. 뭐라고 쓰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라고 써놓으세요. 이 두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는 3차 방정식이거든. 볼래요? x세제곱은 1이래. 알고 있는 식이잖아.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빵이란 얘기고, 아까 했던 x세제곱 빼기 y세제곱 그 꼴인 거라고. 뭐죠?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란 얘기는 얘를 만족하는 x값 구하란 얘기고, 그러니까 1이라는 근 하나랑 얘가 0 되는 값은 근의 공식을 통해서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냥 이 방정식 해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의 공식 알고 있잖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빵이면 그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알고 있는 근의 공식 써서 풀면 될 거고, 두 번째 거 역시 뭐야? 인수분해가 된다고. 8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 이꼴 0인데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이놈 뭐죠? 세제곱해서 얘가 되는 값은 2x고 세제곱해서 얘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 식은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 거 맞아요? 다시 한번 전개해주면 두 식 같다는 거 쉽게 확인되잖아. 그러니까 는 빵인 거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2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건데, 봐라.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일까? 무조건 3개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2개야. 그래서 만약에 두 값이 같으면 중근이라고 했었잖아. 무조건 근 2개란 말이야.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야. 무조건.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2분의 1을 3중근으로 갖는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된 거죠. 그러면 1번과 2번은 둘 다 인수분해가 되는 기본꼴이야. 근데 그 인수분해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식밖에 없다고. 실제 전개했을 때 x 플러스 y의 세제곱꼴이 되는 놈이거나, 그쵸? 아니면 뭐다? x 플러스 y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꼴로 변형되는 그 놈밖에 없는 거야. 그게 그럼 요 두 가지의 식인 거죠.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 3번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1x 마이너스 6 이꼴 0인데
이 식은 우리가 얘기했던 첫 번째랑 두 번째 그 인수분해 공식에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럼 인수분해 공식에 적용되지 않아. 그런데 3차 방정식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 모든 3차 방정식은 전부 다 무슨 꼴로 바꿀 수 있다? 그 fx라고 할게. 모든 3차 방정식은 전부 다 x-알파 곱하기 gx의 꼴로 바꿀 수 있다고. 모든 3차 방정식은. 그러면은 이 fx가 3차식인 거야. 그러면 이 gx는 뭐다? 2차식인 거죠. 그래서 모든 3차식은 다 이러한 꼴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럼 핵심은 뭐야? 알파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알파는 뭐야? 얘를 만족하는 근인 거거든? 그럼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때 이 값이 0이 되는가를 찾는 건데, 자 다시 모든 3차 방정식은 인수를 찾으면 돼. 근데 인수를 몇 개만 찾으면 된다야? 하나만 찾는 거야. 인수를. 그러니까 세 개를 다 찾는 게 아니고 인수를 하나만 찾으면 돼. 그럼 나머지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하는 거야. 그럼 그 인수 어떻게 찾을 거냐? 0 되는 값을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 인수는 항상 상수항에, 이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대입하는 거죠.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대입해서 한 놈만 찾으면 돼. 만약에 그거를 못 찾았으면 그때는 어떻게 풀었었다? 기억나요? 최고차항 계수 1이지만 만약에 1이 아니면 분모에는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분자는 상수항의 약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모의 약수 분의 이거의 약수를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하나만 찾는 거였죠. 이게 고차식의 인수분해였어. 알파를 구하는 방법이었다고요. 자 해보자 한번. x에다가 그러니까 6에 약수들을 대입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한 놈만 찾으면 돼. x에 얼마 대입했더니 이게 0 되는 게 보이니? 그냥 1이네요. x에 1 대입하면 그럼 0 나오죠? 그죠? 그것은 사실은 6의 약수를 대입한 거라고. 그래서 조립제법,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최고차항 계수 1, 2차식 계수, 1차식 계수, 상수항 x에 1 대입할 거니까 1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빵.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1을 즉 x-1을 인수로 갖는 거니까 x 마일 곱하기 뒤에 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고 다시 요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러면 근을 구할 수 있다. 요거였죠. 이게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다. 그러면 네 번째 것도 똑같아요. 네 번째 것도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보여요? 우리는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을 대입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네 번째 문제 대입할 수 있는 후보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5, 10, 마이너스 10. 이 중에서 0 되는 값을 하나만 찾으라고. 하나만. 그랬더니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0 되는 거 눈에 보여요? 보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 뭐야? 조립제법 통해서 똑같이 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랑 네 번째 거는 결국 뭐다? 이러한 꼴로 변형해서 푸는. 그런데 인수는 하나만 찾고 나머지는 조립제법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됐죠? 됐지? 졸지 말고. 진짜 졸지 말고.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끝나. 왜? 유형이 2개밖에 없다고.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는 꼴도 딱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졸지 말고 두 가지 형태의 인수분해 형태냐? 근데 그게 아니면 무조건 인수 하나 찾아서 조립제법인 거야.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4차 방정식은 유형이 좀 많아요. 4차 방정식의 유형은 4가지. 4차 방정식의 유형은 4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거든. 4가지를.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는 뺄게요. 특이한 경우는 걔는 뭐 4차 방정식의 형태는 아니니까 그런 빼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4차 방정식이다 라고 한다면 유형은 4가지가 있어. 유형은. 첫 번째는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는 복 2차예요.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는 복 2차 방정식이고, 두 번째는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복 2차 방정식이고, 세 번째는 치원에서 푸는 4차 방정식,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4차 방정식 fx를 아까 3차 방정식처럼 인수를 직접 구하는 거야. 그런데 3차는 인수를 물 마시고 올래. 인수를 하나만 찾으면 됐잖아. 그런데 4차 방정식은 인수를 2개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x-알파 x-베타 곱하기 gx의 꼴로 바꿔주는 4차 방정식. 그래서 4가지 유형이 있어. 4가지 유형이 있거든. 이 4가지밖에 없어. 근데 그 4가지 유형이 이 문제 12-2번에 차례대로 나와 있는 거야. 차례대로 1, 2, 3, 4가. 그래서 자, 문제를 통해서 이 4가지가 무슨 말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2-2번에 1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가 빵인데요. 맨 x제곱을 t라고 생각했을 때 2차식으로 바뀐다면 우린 걔를 복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일단 복 2차 방정식은 맞아. 맞아. 그쵸? 왜? x제곱 t로 바꾸면 2차식이거든. 근데 x제곱을 t라고 바꿨더니만 그 바꾼 그 식은 이렇게 되잖아요.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 이꼴 0이 되는데, 자, 이거 인수분해가 된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는 복 2차 방정식인 거라고. 얘는 감사한 거죠. 그냥 인수분해 하면 끝인 거야. 그냥 인수분해 해주면 t-1, t-2. 물론 t가 x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는 빵이다가 되는 거고, 그냥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4개가 나온다. 그냥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문제, 역시 복 2차 방정식은 맞아.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9 이꼴 0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x제곱을 t라고 치환했더니 인수분해 공식에 적용시킬 수가 없죠. 그쵸?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9는 0은 인수분해 공식에 적용되는 놈이 아닌 거라고. 그럼 얘는 결국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없는 복 2차식인 거야. 그럼 인수분해 적용을 할 수 없는 복 2차식은 전부 다 어떤 꼴로 바꿨었냐면, 우리 인수분해 할 때 그 형태는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의 꼴로 변형을 했었단 말이죠. 됐니? 복 2차식인데 인수분해 공식에 적용 안 되면 그 식은 p제곱 빼기 q제곱의 꼴로 바꿨었는데, 근데 거기서 p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p제곱이란 걔는 이 놈과 이 놈을 포함하고 있는 제곱식이었단 말이에요.
P제곱은 이 두 개를 포함한 제곱식이야. 그런데 얘랑 얘를 포함한 제곱식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제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서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x제곱 마3의 제곱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뭘 찾는 거야? 여기서 같은 식이 되도록 이 값을 생각했을 때 이 뒤에 게 무엇인가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뭘 빼야지 얘가 되죠? 4x제곱이죠. 그러니까 빼기 2x의 제곱인 거야. 근데 얘는 요거 전개해주면 같은 식 되려면 여기다가 뭐 해야 돼? 더하기 8x제곱을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p제곱 빼기 q제곱꼴은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주어진 이 식은 합차공식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근을 구할 수 있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형태였고, 지금 여기 앞부분 지금 졸면은 뒤에 거 다 못 알아들어요. 응? 졸지 마. 참.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다? 치환이다. 요런 건 쉽죠? 우리 인수분해할 때 많이 했던 거잖아.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5, x 플러스 7 더하기 15 이꼴 0. 우리 요 형태 인수분해 되게 많이 했었죠. 두 개씩 묶었습니다. 어떻게 묶었다? 상수항들의 합이 같은 놈끼리. 그러니까 1과 7의 합과 3과 5의 합이 같으니까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치환해서 풀었던, 그죠? 인수분해랑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거 지울게요. 마지막 네 번째 형태. x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 0이래요. 근데 그 네 번째 식을 봤더니 그 식은 일단 복 2차식은 아니야. 그쵸? 복 2차식이 아니야. 그리고 치환해서 푸는 문제도 아니야. 그런데 4차 방정식의 유형은 네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결국 아까 있던 인수를 찾아서 조립제법을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자, 얘를 구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0 되는 값을 찾아야 돼. 그런데 4차 방정식은 인수를 몇 개를 찾아야 된다. 인수를 두 개를 찾아야 돼요. 3차 방정식은 인수를 하나만 찾으면 돼. 그럼 나머지는 2차식이 되니까 4차식은 인수를 두 개를 찾아야 돼. 인수를 두 개를 찾아야지만 나머지 2차식은 어쨌든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 인수는 누구다?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대입하는 거니까 6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 즉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3, 6 중에서 0 되는 값을 두 개를 찾아야 된다고. 0 되는 값을. 그래서 x의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만 x에 1 대입했더니 0 나오네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수는 찾았어. 1과 마이너스 1은 찾았거든.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 조립제법이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1, 6 하고 x에 1을 집어넣었더니 1, 1, 빵 곱하니까 빵,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빵 됐네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이미 0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2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니까 빵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꼴 0이 되고 얘는 쉽게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근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고차방 정식은 3차랑 4차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고요. 5차방 정식부터는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3차랑 4차까지만 하면 되는데 정리할게. 3차 방정식은 유형이 2개밖에 없어. 3차 방정식은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느냐. 근데 그 인수분해는 공식 2개밖에 없거든요. 그 2식, 그 둘 중 하나씩인 거야. 그게 아니면 뭐해? 인수를 하나만 찾아서 조립제법. 4차 방정식은 유형이 4가지가 있었다. 인수분해가 형태가 되는 복 2차 방정식, 치원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 복 2차 방정식, 그리고 애초에 치원해서 푸는 문제, 그 다음에 인수 2개 찾아서 조립제법 쓰는 문제. 일단 가장 기본 베이스가 이 형태인 거야. 3차랑 4차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오늘 배우는 주제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흐름을 알지 못하면 되게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은 기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어. 이 단원 자체는 그냥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이 있으니까 이 형태가 이런 꼴이면 얘는 무슨 유형이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야. 약간은 기계적으로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약간은. 자,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해 나갈게요. 12-3번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를 풀고 나서 의도는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3번입니다.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빵이래요. 다음과 같은 이 3차 방정식에 대해서 1번 하나의 근이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이고요. 그리고 유리수 PQ래요. 유리수 PQ. 유리수에다가 네모 쳐놓으세요. 유리수에다가 네모 쳐놓습니다. 유리수에다가. 일단 결과는 문제를 풀고 얘기를 하고요. 문제를 풀고 얘기하고 그냥 풀어봅시다. 근해정의라는 게 뭐였죠? 근해정의. 어떤 방정식의 근이 알파면 x의 알파를 대입해주면 성립한다. 이게 근해정의였어. 근해정의였다고. 그러면 얘의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이란 얘기는 근해정의에 의하여 x에다가 이놈을 집어넣어주면 성립한다. 그냥 그 얘기니까 그냥 대입을 해보자 이거죠. x에다가 근해정의에 의해서 대입을 해버리면 그럼 주어진 식은 x세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p 곱하기 x 더하기 q는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렇죠? 자, 전개해봅니다. 이거 전개해주면 이거 a 빼기 b 세제곱꼴이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b.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3 a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됐죠? 전개한 거.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해주면 그냥 이거 제곱합 마이너스 2루트 2. 다시 요거 p 마이너스 루트 2 p
더하기 Q는 빵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P랑 Q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묶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 유리수만 생각한다면 1, 그 다음에 6, 3, P, Q 이렇게 되니까 이거 더하면은 1 더하기 6 더하기 3 뭐야 10인가요? 10 플러스 P 플러스 Q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루트 2로 묶이는 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럼 걔가 0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얘기니까 P는 마이너스 7인 거고요. 그러면 Q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얻을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P랑 Q를 구했으니까 그럼 PQ에다가 얘를 집어넣어보자고. 그럼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이식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P가 마7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7X Q가 마3이니까 마3은 0인 건데 자 X에다가 얼마 대입하고 싶어? 요 3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0 안 나오네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 안 나오네요. X에 3을 집어넣어주면 0 나오나요? 3 대입해주면은 27 더하기 9 36 0 안 나오네.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면 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 마3을 그대로 갖는 거잖아.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조립제법. 아까처럼 조립제법을 통해서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X에 마3을 집어넣었더니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빵인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근도 다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문제 실제 이렇게 풀어야 될까? 이렇게 풀어야 될까? 사실 아니야. 근데 아직 배우지 않은 것 뿐이야. 근데 오늘 배우기는 해요. 그게 바로 뭐야? 이거거든. 이제 결론을 얘기해주면 이렇게 해서 실제 근을 구하잖아. 그 뭐가 나와? 하나는 마3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하나는 아까 있던 거 이거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 실제 구하면 1 플러스 루트 2가 나온다는 거거든. 이게 오늘 후반부에 배우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분명히 하나의 근이 무리수를 포함한 근이에요. 무리수를 포함한 근이에요. 한 근이. 그런데 그 개수가 유리수란 조건이 있어. 개수가 유리수란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누구도 근이다? 얘의 편례수도 근이다.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도 근이 되더라. 이거는 2차 방정식에서 이미 배웠어. 근데 그게 3차 방정식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지. 그렇지? 분명히 무리수 근을 갖고 있는데 개수가 유리수면 그거의 편례수도 근인 거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뭐겠어요? 똑같아요. 두 번째도 뭐야? 허수를 근으로 갖는 거야. 허수를 1-i를 근으로 갖는 거야. 근데 개수가 뭐래요? 실수의 동그라미 칩니다. 개수가 실수란 조건이 있으면 뭐다? 이거의 편례 복소수인 1 플러스 i도 근이 된다고. 그럼 나머지 근은 뒤에 배우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 6번 이론을 잠깐 보면 6번의 첫 번째 박스 개수가 유리수인 x에 대해서 유리수의 동그라미
개수가 유리수래요. 근데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야. 그건 뭐라고요? 다른 근은 뭐다?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됐죠? 자, 두 번째 3차 방정식의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야. 그런데 얘는 두 번째는 뭐야? 개수 조건이 없잖아요. 그쵸? 개수 조건이 없으니까 이때는 뭐 해야 돼? 그냥 근의 정의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써놓으면 돼요. 두 번째는 개수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근의 정의 그냥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개수가 유리수란 말이 있으면 켤레수가 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두 개의 미묘한 차이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자, 다시 지금 풀었던 이 문제는 실제로는 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지만 사실 이렇게 풀 필요는 없다고. 개수가 유리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근이 얘가 되면 다른 근은 당연히 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두 근은 찾았고 그 나머지 한 근은 세 근의 합이 사실은 뒤에 배우는 마이너스 1인 걸 알거든. 이따 배울 거고 나머지 근도 찾을 수 있게 되는 훨씬 더 간단한 문제였어요. 두 번째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 이용해서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접근해 보시면 돼요. 12-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4번. 요즘에 이제 EBS로 아침에 수업을 듣고 오잖아요. 아침에 EBS로 수업을 듣고 오잖아. 근데 우리 아들들도 아침에 EBS로 수업을 듣거든. 우리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EBS로 수업을 듣는데 혼자 방치할 수 없으니까 같이 이제 옆에서 같이 좀 이렇게 봤는데 야,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하대. 막 한마디 하고 싱긋 웃고 한마디 하고 싱긋 웃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야, 확실히 이게 선생님이 어릴 때 수업했던 거랑 확실히 다르구나. 나는 맞으면서 수업 들었거든. 맨날 선생님이 맨날 때렸어. 맨날 못하면은 계속 때리고 워낙 또 우리 또 좀 어려운 시기에 살았는지 몰라도 도둑이 많았거든. 애들이 그냥 물건을 막 훔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도난 사고 일어나면은 모든 애가 다 책상 위에 다 무릎 꿇고 다 맨날 이렇게 막 허벅지 맞고 막 그러면서 자랐거든. 그래서 나는 어릴 때 맞으면서 수업했던 기억밖에 없는데 참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요즘에 참 많은 것 같아. 예, 잘 가르치더라고. 와, 참 재밌게 같이 수업을 듣다가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아침에 수업하고 와서 어쨌든 피곤하신가? EBS 수업이니까. 참. 12-4번. 4번. 친절하게 해야 되나? 4번 문제. 3차 방정식이래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a-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빵이다. 일단은 이거는 a가 뭔지 모르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쓰는 문제는 아니야. 그쵸? 근데 우린 3차 방정식은 둘 중 하나라고 했잖아. 인수분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면 모든 3차 방정식은 전부 다 다음과 같은 형태. 모든 3차 방정식은 x-알파 곱하기 gx는 0의 꼴로 바꾸는 거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인수를 하나만 찾으면 된다였는데, 그런데 보통 그 인수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을 대입할 때 0이 되는 x값을 찾는 거라고. 그러면은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봐라, 여기는 x 이외에 a라는 조지마 진짜. 자, 다시. 그러면 나는 맞으면서 살았다고. 너네 지금 행복한 거야. 내가 대신에 분필을 때리고 있잖아. 널 때리지 않고. 돌지 마. 알았지? 한 번 더 돌면은
안 돼. 돌지 마. 자, 그래서 다시 자 보자 우리 친절하게 가르치려고 EBS 보고 오늘 많이 깨달았는데 아마 지금 야 0 되는 값을 우리 하나 찾아야 돼. 0 되는 값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x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될까? 자 문제는 a도 없애야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아 얘가 0 되는 값 찾으려면 a도 사라져야 돼. 그럼 a가 사라지게끔 만드는 x는 누구다? 2잖아요. 분명히 0이 되는 값은 하나를 찾아야 돼. 그러면 그 놈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려면 a가 소거돼야 돼. 그 x는 2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에서 x에 2를 대입해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 실제로 x에 2를 집어넣어봐. 0 되는 거 확인되나요? 확인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풀자고요? 조립제법이라고요. 1 개수 2 a-8 2a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했더니 0 되는 게 맞다. 아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x-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빵이 된 거야. 우리 이제 뒤에 있는 요 식을 이 식을 우리는 gx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gx다 라고. 자 그러면 1번 문제 끝난 거죠. 인수분해해라. 그냥 요게 정답인 거야. 이게 정답인 거고. 자 2번. 그럼 이 방정식에 실근이 2밖에 없대요. 실근이 2밖에 없대요. 아, 이미 2는 실근인 걸 알고 있는데 실근이 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이 gx를 기준으로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거든. 첫 번째는 아 실근이 2밖에 없으려면 그럼 첫 번째는 뭐야? gx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허근인 거니까 2만 실근으로 갖는 거잖아. 근데 하나 더 생각해야 돼. 두 번째 뭐다? 이 방정식이 2를 중근으로 가져도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gx가 x-2의 제곱에 꼴이면 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거 전개한 거랑 얘랑은 같을 수가 없네요. 얘는 4x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얘는 적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해봐야 돼. 실근이 2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얘가 판별식으로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3중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냥 판별식보다 작은 A값 범위 구하면 두 번째 문제인 거고요. 세 번째. 자, 그럼 얘가 중근을 갖는 A의 값을 구하시오. 아, 얘도 똑같아요.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역시 두 가지야. 첫 번째로 뭐다? 이 식의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인 거죠. 그렇지? 첫 번째는 gx의 판별식이 빵이면 중근인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이미 2가 근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2를 근으로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g2가 0이어도 중근인 거죠. 식 자체를 가지고 이 흰색 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모든 3차 방정식은 전부 다 x-알파 곱하기 gx 이꼴 빵의 꼴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gx가 문제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돼야 되느냐라고 이런 식의 연습을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거랑 많이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좀 짬뽕되면 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3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자, 3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제 이러한 상황, 우리 지난번에 복소수할 때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그중에 근계수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에 그 오메가라고 하는 근호, 즉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빵이다 라는 식이 보이면 항상 네 가지를 쓰고 문제를 풀자였었거든. 항상 이 식이 보이면 네 가지 식을 꼭 쓰고 풀어야 돼. 얘가 보이면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문제를 풀 때 얘가 보이면 네 가지를 쓰고 문제를 푸는 거야. 네 가지. 자, 그 네 가지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그 오메가는 이거의 근이니까 근의 정의에 의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가 되거든. x마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인 거고, 그럼 오메가는 결국 허근이야. 그 허근은 뭐야? 이놈의 근인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얘의 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빵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개수가 실수인데 실수 개수인 3차 방정식에서 한 허근 오메가를 가지면 그럼 또 다른 근은 그거에 켤레복소수인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럼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결국 얘의 두 근인 거니까 근 개수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두 근 합 마이너스 1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두 근의 곱은 근계수에 의해서 1이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빵이다라는 말이 있으면 항상 이 내식을 쓰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암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네 가지가 있다까지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다 유도해야 돼.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일 수도 있고 그러면 식 자체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유도해서 네 개를 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복소수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11번 박스 아래쪽에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거기 포인트 보시면 빈칸 거기 채웁니다. x제곱 이꼴 1에 한 허근이 오메가란 말이 있으면 4개씩을 쓰고 시작하자고요. 자, 외워서 7번 보고 쓰지 마시고 스스로 4개씩을 유도하면서 써보세요. 4개씩을 유도하면서 써보세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발문은 똑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을 먼저 쓰고 문제를 풀 거라고, 문제지에는. 그 문제지에 얘를 쓰고 나서 이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인 건데, 자, 일단은 이 항의 개수가 이게 전체 지금 몇 개인 거야? 2, 4, 6, 8 이렇게 가니까 100까지면 이게 50개에다가 얘까지 포함돼 있어. 전체 51개의 이러한 단항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린 얘를 이용해서 어쨌든 식을 간단하게 고치면 얘는 그냥 일단 1이라고 쓸게요. 이거 그냥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그냥 쓸게. 그런데 오메가 4제곱은 뭐랑 같은 거니?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네. 그 얘는 오메가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얼마다? 요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럼 그 다음에는 플러스 오메가 8제곱인데 오메가 8제곱은 이거에 의해서 오메가 제곱이랑 같아.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10제곱이고 그 마이너스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죠. 아, 그럼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면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란 얘기는 자주 얘기하는 표현 주기가 3인 거다 이렇게 바라보자고 했고, 즉 3개씩 묶으면 뭔가의 규칙이 있는 거라고. 근데 그랬더니만 3개씩 묶었더니 이 앞에 있는 이 3개랑 뒤에 있는 이 3개가 무슨 형태인 거죠? 부호만 반대인 거예요. 부호만 반대니까 이 두 덩어리를 더한 결과는 0이 되네요. 부호가 반대니까. 그럼 뭔 말이야? 전체가 51개인데 6개씩 묶으면 빵이란 얘기죠. 맞잖아요. 6개씩 묶으면 빵이니까 51개를 6개씩 묶었어. 그럼 몇 개가 남는다? 51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 그러니까 3개가 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싹 다 더하면 묶으면 다 빵빵빵빵 나오고 3개만 남아.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3개니까 차례대로 얘가 남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오메가 제곱은 즉 넘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대신에는 오메가 더하기 1을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오메가 더하기 1로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2오메가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게 1번 정답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9개를 더하는 거야. 9개를.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두 번째 문제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오메가 분의 1이래요. 그럼 오메가 분의 1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오메가 분의 1은 이 식에 의해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그럼 얘는 분모 분자의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분모 1이고, 그럼 얘는 결국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오메가 바 분의 1은 뭐랑 같죠? 오메가 바 분의 1은 4번식에 의해서 오메가 바의 역수는 오메가랑 똑같은 거야. 얘는 그럼 그냥 오메가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그렇게 봐서 결국 두 번째 거를 전개해봐. 그럼 첫 번째 거는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오메가 제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의 제곱인 거니까 오메가 제곱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얘의 세제곱이니까 오메가의 6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의 4제곱이니까 오메가 4제곱인 거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일단 9개 그냥 쫙 써보라고. 쫙 써본 다음에 다시 얘를 이놈들에 의해서 줄여라. 그러면 뭔가가 나오지 않겠냐. 아니면 규칙 못 찾아도 기껏해야 9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끝까지 가겠다. 인생 별거 없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해되죠? 자, 어떤 게 쓰일지는 몰라. 그러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일단 4개는 다 써놓고 나서 그냥 문제지에 얘를 써놓고 나서 문제를 풀 때 가장 알맞은, 가장 편한 합리적인 그 식으로 변형해서 나타내주면 된다. 이게 요 12-5번의 내용이었어요. 완성해서 풀어주시면 이거 정답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1 나오면 돼요. 자, 풀어보면 되고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인데 2차 방정식부터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n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뻗어나가 볼게요. 쭉 뻗어나가 볼게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으면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 빵이 있어. 그럼 이거에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게. 두 근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놓을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3차 방정식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여기 있으면 그럼 이때 근은 3개겠죠? 그치 지우야? 근이 3개겠지? 그래서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때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리고 두 개씩 묶어. 그럼 이렇게 세 개의 합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두 개씩 묶은. 그럼 그들의 합은 a분의 c고요. 세 개를 싹 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 규칙 보이니? 규칙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계수 관계는 이 하나짜리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개씩의 합은 플러스 a분의 c. 다시 세 개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확장되는 거야. 물론 2차 방정식은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게 n차 방정식이다 하더라도 그럼 n차 방정식에 그런 n개 있을 테니까 역시 그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왔다 갔다 해. 하지만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는 3차 방정식까지만 근계수를 다루기로 했어. 자, 이제는 또 다른 분이 또 들기 시작하네. 종필 한번 더 깨야 되나? 자, 그래서 그래.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따뜻하게 하지 마. 또 둘이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 근계수 그리고 3차 방정식의 근계수 이 두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뭐 유도라기보다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는 진리인 거야. 규칙성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됐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12-6번 기본 문제고 정말 기본 문제예요.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 있고 0이 있대요. 이렇게. 자, 얘를 다음과 같이 이러한 꼴로 생각한다면 사실 얘는 이거잖아요. x세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0 곱하기 x제곱이 빠진 거죠. 이런 상황인 거지, 그치? x제곱 개수가 0인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개수, 이 앞에 개수는 1인 거니까 요게 개수가 a인 거고 b인 거고 c인 거고 d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근계수에 의해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0이네요. 얘를 두 개 곱하면 그거는 a분의 c니까 마3인 거고 세 근의 곱은 뭐다?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5인 거야. 됐죠?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근계수에 의해서 일단 요거를 바로 쓸 수가 있어. 자, 지금 문제는 이 3차 방정식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을 구하라가 아니라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각각의 값들을 구해보자는 의도인 거니까 이 세 개의 유도가 된 식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지. 자, 첫 번째 1번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의 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항상 문제를 풀 때 인수분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꼴이 있으면 이거 절대 전계수 풀지 않았어요. 기억나요? 자, 이런 꼴.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가 있는 꼴은 전부 다 어떻게 풀었냐면 얘를 이용했다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만약에 K면은 여기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K면 그 얘는 K 빼기 감마, K 빼기 알파, K 빼기 베타라고 놓고 나서 그걸 전개해서 풀었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합이 0이니까 합이 0이면 얘는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감마랑 같은 거네요. 그럼 결국 1번은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고 그놈은 마이너스 5니까 결국 5가 된다. 첫 번째 문제였죠.
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이니까 그냥 간단한 곱셈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서 2 곱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곱한 걸 빼준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거는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전개해주면 돼요. 전개해주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네 번째 거.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 자, 얘랑 관련된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형태의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이랑 관련된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여기다가 뭐 하고 싶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를 추가하고 싶잖아. 그럼 이렇게 추가해버리면 주어진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가 되는 걸 알고 있으니, 그쵸? 그래서 요거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고 요거 쉽게 유도할 수 있고 이거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어주면 결국 얘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었다, 이거였죠? 그죠? 세제곱과 관련된 항세 개짜리 식은 얘가 유일무이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근계수랑 관련된 간단한 문제 공식 외워주시고, 근계수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공식 외워서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